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면 어떤가요? 바로 감가상각, 바로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도 외제차를 탄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차를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푸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보면 자동차 제가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거를 사실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자, 요거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푸어, 우리 월세 사는데 자동차, 외제차 끄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외제차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제차. 그런데 내 능력에 맞지 않고 사실 내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이 외제차를 탄다? 근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도 외제차를 탄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푸어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외제차 너무 멋있죠. 뭐 벤츠, E클래스, BMW, 520D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한 번쯤은 저거 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카푸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이지만 외제차를 몰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포드나 아우디를 좀 몰아봤었는데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요. 사실 저도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외제차를 몰게 되면 과연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제차라고 해서 제가 뭐 중고차 5년, 6년 지난 차가 아니라 새 차를 산다라고 하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외제차 일시불로 사는 사람 있나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리스, 뭐 장기 렌트 등을 통해서 많이 사게 됩니다. 이제 BMW 520D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보증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월 100에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월 100에서 120. 내 소득이 200, 300인데 월 100에서 120만원 나간다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죠. 큰 비중이 아니라 거의 소득에서 내가 먹고 쓰는 것 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금액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외제차를 끌고 있는데 이 비용이 감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공장 있는 곳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가면서 제가 차를 댄다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정말 주차장 자리가 없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외제차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보니까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뭐 사무직도 있고 현장직도 있겠지만 보통 3교대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3교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쉬는 날, 이럴 날에 일산으로 좀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외제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실질적으로 차를 타는 게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정말 잠깐씩 나가는 거를 위해서 외제차를 산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숙사에서는 거의 비용이 안 들더라고요. 거의 5만원 정도? 요 정도만 내면 거의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데 기숙사도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월세까지 나가게 되겠죠. 자, 근데 월세, 오케이, 월세 말고 뭐 전세자금 대출해서 조금 비용을 줄인다고 해도 어쨌든 고정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대기업에 다녀서 내가 한 달에 뭐 300만원, 350만원 번다라고 해도 차로 나가는 비용이 100만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이 뭐 한번 사고를 나거나 뭐 부품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거 뭐냐면 실제로 내가 외제차를 몬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에 100에서 15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과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외제차, 누구나가 아는 뭐 벤츠, BMW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닌다. 그러면
한번 결혼에 대해서는 진짜 곰곰이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처음에 외제차를 타다가 이것보다 등급이 낮은 뭐 K3나 이런 아반떼 같은 것들 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유를 한번 주게 되면 어떤가요? 이 자유를 놓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동급의 차량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결혼해서 뭐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이 많다라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처음 내가 차를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선택이 항상 중요하죠. 저는 항상 강의를 갈 때, 또 저는 이거 외에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혹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아 그래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 나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느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 한 분이라도 그래 내가 외제차 굉장히 관심 있고 꿈이 있었지만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나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조금 지금 당장 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금 미루자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릴 건데요. 뭐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전 야구 선수 중에서 정수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근 선수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후배들에게 자기가 연봉에 따라서 어떤 차를 타야 될지를 추천을 했는데요. 연봉이 2,400만 원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차를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지하철, 버스, 그리고 걸어다니는 BMW, 자, 버스, 메트로, 워킹. 자,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BMW, 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K3나 뭐 아반떼, 레이 같은 이런 차를 타라라고 권해고요. 자, 1억 정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BMW 뭐 5 시리즈 또는 제네시스 요 정도를 타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내 연봉이 2억이다 라고 하면 BMW 기준으로 뭐 X5, X6 정도를 타라고 했고요. 내 연봉이 3억이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젊은 나이에는 많이 안 타지만 벤츠 S클래스 요 정도를 타라고 합니다. 만약 내 연봉이 5억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타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사실 저는 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뭔가 등급을 나눈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보기 좋지는 않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쪼들리면서 내 연봉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연봉을 받고 있으니 너무 과하지 않게 어느 적정 수준에 만약에 차가 필요하면 사면 된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는 걸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카푸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즐겨보고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족장TV의 동금술사라는 이제 분인데요. 이분도 뭐 거제 출신이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목돈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차가 아닌 차라리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뭐 재테크 관련돼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주식을 해라, 펀드를 해라, 부동산을 해라가 아니라 정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동금술사 족장TV님, 네, 그쪽 가셔가지고 유튜브 꼭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다른 것들보다 재테크 공부 많이 하자고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솔직히 외제차 사실 폼나고 너무 좋아요. 누가 겉으로 사실은 봤을 때도 너 외제차 뭐로 야 성공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면 어떤가요? 바로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보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서 추억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장기적인 인생을 봤을 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푸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미혼인 경우에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비혼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결혼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40대 정도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왜 없지? 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서 그냥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후회를 줄여나가는 삶이 가장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런 인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푸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